I've 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 앵커 김동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 건강보험을 계속 올라간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내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을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옆에 보시면은 문진을 가면 한 3,000원 정도 내외의 돈에서 그 옆에 보시면 건보료 부담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합쳐서 10,000원쯤 되는 돈인데 실제는 우리가 3,000원만 부담해도 되는 식으로 건보료를 통해서 우리의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건보료가 이렇게 의무제도화 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건보료나 아니면은 건보료 외에도 직장인하고 지역가입자가 나눠져 있던 시절도 있었고요. 이제 이게 통합됐다가 하나 됐습니다. 아마 예전에 287TV에서 이 내용을 좀 다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신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신약을 사용하는 게 옳냐 그르냐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고자 합니다. 보통 신약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처음 개발됐을 때 독점권을 가지고 그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개발 실패 사례를 겪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그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신약에 대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신약의 효과만 확실하고 그 효과에 대한 입증성만 확실하고 그로 인해서 향후에 의료비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일부 신약에 대해서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그 병 생활을 계속 치르면서 단순히 진통제나 우리가 지금 보험에서 보면 진통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험의 수가에 들어가 있는데 신약이나 이런 것들은 심평원에서 이게 허가가 나지 않으면은 가격도 책정이 안 되고 그 적정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지루한 협상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례적으로 일부 희귀병이라든지 아니면은 희귀 환자들 혹은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의 특수 사례들을 통해서 좀 이런 환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경제생활을 그리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그 신약의 의미를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계산했을 때 금리적으로나 아니면 금융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액면가로만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약과 10만원짜리 약이 있어. 500원짜리 약이 10만원짜리 약보다 20배나 비싸네? 이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20배 비싸다라는 것에 정확한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20배 비싸다고 해서 이 약이 정말로 20배 비싸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통제를 먹는다고 했었을 때 진통제는 그냥 일시적인 증상 완화의 형상입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단순히 그때 소화 불량이 왔을 때 소화제를 먹음으로써 그때 괜찮아지는 약입니다. 하지만 특정 약들의 경우에서는 평생 동안 먹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뇨병 인슐린들 같은 경우에서도 당뇨가 나을 때까지가 평생이 걸리기 때문에 평생 동안 계속 먹게 되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본다면은 평생 동안 인슐린을 먹고 평생 동안 그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비용보다 만약에 당뇨병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은 평생 동안 그 지출해야 되는 비용에 비해서 오히려 그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약이 더 싸게 치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덕분에 사회적 비용 역시도 줄일 수 있다라면은 오히려 비싼 비용을 줄여서라도 단회성 혹은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처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론에서나 뉴스에서 볼 때 가격, 약 같은 경우에서 몇억 원짜리 약이다, 몇 천만 원짜리 약이다, 몇 조 원짜리 약이다 이렇게 적어놓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본질이 호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단순히 그런 액면적인 금액만이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치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배 비싼데 약효가 30배, 40배 더 좋아서 아니면은 그것만 먹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안 걸려도 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치과 갔을 때 계속 치료하다가 하다 못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씌우고 나면은 그러고 나선 새로 해야 될 게 많이 줄어듭니다.
임플란트라는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큰 비용을 들임으로써 한 번에 그걸 해결하고 그 뒤에부터는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줄여주는 형태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식, 라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계속 써야 될 안경이나 렌즈를 오히려 그거를 수술 한 번을 함을 통해서 더 싸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병원에서도 일반 사보험사들도 그런 시술들을 통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단회성으로 끝낼 수 있는 시술들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보험 지급에 있어서도 선호되는 이유가 한 번의 통원을 통해서,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한 번의 수술을 통해서 이 비용 자체가 향후에 있을 비용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호하곤 합니다. 건보료 역시도 이러한 시중은행이나 보험사들의 논리를 차용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실제적인 가치평가를 좀 바탕으로 해서 신약에 대한 그러니까 수급이라기보다는 수가 책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아니면 특례적인 자세를 좀 마련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보험료 감소와 그리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모두가 내는 건보료 사실 함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내고 있고요. 여기서 옆에 촬영하고 있는 친구도 내고 있고요.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내고 있고 뒤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다들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 누가 부담하느냐 차이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임으로써 누구나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모두가 세금으로 느껴지는 건보료지만 그 세금으로 느껴진 건보료를 더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약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